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99만 8천 원이고요. 20%고요. 네. 3개월 됐어요. 99만 8천 원에 20%세요. 네. 네, 방산주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방산 관련해서 내년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 박철순 대표님.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네. 일단 3개월 정도 지금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딱 매수하자마자 조금 그때부터 방산주가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적 좋고 그다음에 수출 기대감 높고 그다음에 뭐 지금 빅3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뭐 2차전지로도 수급이 좀 쏠렸었고 로봇 쪽으로도 테마가 워낙 강하게 되다 보니까 잠시 주도 섹터들이 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사실 뭐 특별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반등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특히나 지상 방산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수익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는 방산 사업부인데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뭐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천무 이런 것들 천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 실적 시즌 시작될 텐데 이때도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제 또 폴란드 쪽 이쪽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주가도 재평가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는 1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25% 이상까지 늘리는 거는 혹시라도 만약에 증시가 흔들렸을 때 만약에 밀린다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만약에 늘리신다면 한 5% 정도만 더 추가하시는 거는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는 사면 안 될까요? 10%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요 상황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과 그다음에 현대로템 요 정도 최소 두 개 종목 정도를 현대로템도 가지고 있거든요. 병행 투자는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신규 접근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조금 이제 바닥 찍고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로 비중을 더 넣는 게 좋고요. 지금 요거는 빠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은 조금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 현대로템 갖고 계시면 현대로템도 현대로템 쪽의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분기 실적과 함께 이 천무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목표가는 110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꼭 높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이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59%요. 25,000원에 59%세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중공업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삼성중공업 이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훈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중이시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좀 삼성중공업이 제대로 저는 바람을 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시청자님은 이 종목 목표를 나는 한 어느 정도 봐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가격 라인이 혹시 있으세요?
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요. 아, 3만 원 정도 생각하셨어요? 네. 일단 저도 1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네. 3만 원 정도 오면 일단 비중이 59%라서 지금은 좀 많으신 편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뭐 마스가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삼성중공업이 탄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에서는 일부 비중을 일단 차익 실현을 해 두시고 남은 물량으로 저는 고점도 이번에 만약에 조선주들 분위기가 좀 잘 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고점 갱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물론 단시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은 오늘도 많이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 쪽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LNG 벙커링선도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지금 군수 지원함, 그러니까 군함 관련된 것도 다른 미국 쪽의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진출하는 방안들을 하나오션과 HD 현대그룹주들보단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마스가 관련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또 FLNG 관련돼서도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최고조로 이뤘기 때문에 조선 관련돼서는 뭐 삼성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 좀 더 수주들이 좀 좋은 수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3만 원에서 비중 좀 줄이고 차익 실현해 두시고 남은 물량은 조선주들 분위기 다시 한번 탈 수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서 탄다라고 했을 때 추가 탄력을 한번 뭐 비중 한 20% 정도 남겨두시고 한번 더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님 이게 네. 그러면 얼마까지 더 뭐 3만 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선 관련돼서는 내년에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뭐 카타르도 그렇고 EU 쪽도 그럴 거고 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고,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실적 잘 나왔지만 이제 고가 수주들 위주로 실적을 또 수주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적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조선주들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전에 고점 33,450원도 단기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수익 챙기시고 남은 물량을 33,450원 이상까지도 한번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3만 원에서 비중 축소 후에 남은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제가요, SK 하이닉스 네. 54만 1,000원에 네. 40%를 네. 한 3, 4일 전에 구입을 했어요. 매수를요. 네. 근데, 네. 이틀 전까지는 뭐, 그냥 행보로 가다가 어저께 네. 미국에서 뭐 ADR인가? 네. 그거로 인하여 갑자기 6%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오늘 보니까, 네. 뭐, 투자 주의보가 아침에 내렸고, 네. 또 잘하면 투자 경보 예고까지 뜨는 상황이라서, 네. 너무 황당해갖고, 네. 이거를 어떻게 내일, 아니요, 사실 네. 오늘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그냥, 조금 이익 났을 때 그냥 매도를 네. 했을 것인데, 네. 그냥 3시 반까지도 그냥 이걸 몰랐다가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경보 예고까지가 떠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오늘 상담 좀 구해보라고 네.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이틀 동안 올라서 기분이 좋으셨는데. 아니, 그냥 딱 오늘... 하루 올랐어요. 딱 하루 네. 어제. 오늘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그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반도체 종목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 중에 내가 한번 전망 말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박철수 매니저님이요.
네, 그러세요.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네.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래도 이제 경고 예정이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네. 괜히 빨간불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예, 차트가 불안했어요. 빨간불이면 좋은데 이 경고 사인을 보면 좀 불안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뭐 급등이 나왔었고 시세 급변에 따른 어떤 경고 예정인 거니까요. 일단은 뭐 회사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하락하면서 경고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건 뭐 네. 그냥 시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SK 네. 하이닉스는 뭐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물건은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아, 그래요? HBM도 마찬가지죠. HBM은 아시죠? HBM. 네네. 네, 고대역폭 메모리도 되게 잘 팔리고 있지만 일단 지금 기존 서버에서 원래 범용, 그러니까 널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램이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HBM을 더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일반 D램을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좋은 걸 더 팔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네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빠르게 좀 장비 같은 것들을 지금 반입을 해서 이제 설비를 증설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한 4분기 때 조금의 증설이 좀 될 수 있을 거. 생산 능력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설을 계속 하면 할수록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매출보다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회사가 지금 HBM 12단 쪽을 거의 대부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HBM 내에서도 12단 쪽을 거의 한 7, 80%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남는,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을 팔고 있어서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초 실적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 종목 일단은 고점까지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6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보셔도 되겠다. 최고점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62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삼성전자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이제 삼성전자 병행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저는 삼성전자 안 갖고 있고요. 네. 뭐 다른 종목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두산우를 갖고 있어요. 두산우 60%, 네. 하이닉스 40% 비중을 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반도체 쪽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SK 하이닉스 지금 40% 비중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보시면 삼성전자 호재 나오거나 SK 하이닉스 호재 나오면 좀 상반된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좋긴 좋아요. 근데 괜히 한 종목만 갖고 있다가 조금 밀릴 때 되면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40%에서 20%를 빼셔가지고 절반을 빼서 삼성전자와 함께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어차피 좋은 회사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평균 단가,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개 병행 투자에서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62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병행 투자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밑에 보이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비트플랜 주시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30원에 30%. 1,630원에 30%요. 네. 주가가 매수가에서 계속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건희 대표님. 네, 이지은 대표님, 박철순 대표님 계십니다. 예, 제가 지금 텔레비를 안 보고 있어갖고. 네, 두 분 중에 한 분 좀 해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선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근데 왜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이제, 지금쯤 반등이 나오겠다 싶어갖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일단 9만 달러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이제 전망하는 IB 쪽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지금처럼 갈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큰손 투자자, 고래 투자자라고 하는 그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자체가 다시 방향성을 완전히 틀기에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을 좀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미증시에서 있는 기업들, 뭐 스트레티지라든지 서클 인터넷,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사면서 그 가치로 회사의 주가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요즘에 굉장히 안 좋아요. 주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시 살아나고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불이 붙지 않는 이상 비트플래닛이라는 이 종목은 좀 저는 당장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의 의견을 드렸고요.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30% 정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자르는 거는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600원대 매수가신데 다는 못 자르겠다, 내가 당장.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좀 어려울 거라고는 보지만 비트코인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지금 많이 밀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긴 하니까 30%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시고 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도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섹터를 좀 선택을 하셔서 옮겨 타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일단 빠질 만큼 물론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쳐주는 수급이. 그렇지만 내가 나 30% 너무 한 번에 자르기 어려워라고 하신다면 남은 물량은 그냥 뭐 비중 확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비트코인 시장 반등 기다리시면서 그냥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좀 빠른 섹터로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 후에 섹터를 한번 교체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원에 20%. 31만 원에 20%요. 예, 예, 예. 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조정이 나와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좀 비싸게 샀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그, 네. 목표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갈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이 종목 다시 좀 탄력이 낮을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현대차 계속 올라주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널 바로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목표가 여쭤볼까요? 예, 박철순 대표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매수하자마자 조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걱정할 회사는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단기로 좀 올라왔어도 이 회사가 워낙 또 저평가가 오래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도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로보틱스 쪽 사업이 더 기대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자동차 쪽도 이제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급 적용이 돼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서 관세 영향을 25%가 아니라 15%만 받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25%대의 어떤 관세 때 대비했을 때 분기당 한 7,200원 정도 증액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전망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차 출시도 미국에서 내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자동차 사업부도 지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기대감이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으로 이제 엮이고 있는 건데, 이 회사가 한 지분이 한 3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제 이 회사가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로봇의
상용화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공장 쪽에다가 지금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실증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도 한 조 단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걸로 인해서 공장을 좀 자동화를 더 많이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력비가 줄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증익도 될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악재가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33만 원 이상은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혹시 잡는다고 한다면 여유 자금이 씨는 좀 길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28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의 조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3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알테오제인이고요. 네, 47만 7천 원에 50%요. 47만 7천 원에 50%요. 네. 네, 비중도 크시고 최근에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앞으로 좀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팻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세요? 네네. 근데 매도 이제 안 하고 수익 좀 극대화되는 그 구간에서 이번에 독일 이슈가 터진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맞아요. 독일 이슈 관련돼서는 이제 그 알테오젠 측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가장 긴장했던 부분은 기술 이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봐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회사 측에서 기술 이전 협의에 대해서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만약에 이 독일 쪽에서 그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매출 캐파 규모로 봤을 때 독일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 캐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저는 미국과의 소송과도 별개이고 그리고 독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게 자리를 했던 시장의 상황은 아니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시장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할로자인 관련돼서 약간 불편한 이슈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로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요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은데 알테오젠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알테오젠 말고도 그럼 선택지가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동 현상을 만들고 주가가 반등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회사를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도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릴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대내외적인 부분들, 심리 외에는 이제 대외적인 부분들이 뭐 독일 쪽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리에 대한 요인뿐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투자를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보유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약간의 노파심이 있다면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멘탈 관리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좀 유효하고 이 안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 아래의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되는 흐름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어를 해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횡보 이후에는 하방의 압력보다는 상방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시청자님이 이번에 비중 50%인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하락을 맞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는 50%의 비중이 좀 큰 편이시긴 하시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비중을 살짝은 줄여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저는 알테오제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궁금한 거 하나 네.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제가 내년 3월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3월 이후에 이거 주식 있는 자금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그 3월까지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고 물론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긍정의 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리고 또 다음 차기 연준 인물이 워낙 시장 좀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성장주 쪽으로의 무게감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한번 탄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횡보 기간 그렇게 길지 않고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만 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회복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